일단 그 사고 유무 볼 때 뭐뭐 보는 줄 아세요? 명칭들은 다 알죠. 사이드 멤버, 프론트 패널, A필라, B필라, C필라, 요즘 SUV 같은 경우 D필라까지 있고, 우리가 뒷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은 정식 명칭은 쿼터 패널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리어 패널. 명칭들이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성능 검사에서 안 보죠. 단순 수리. 그쵸. 예. 그리고 원래 그 성능지의 체크리스트에 원래 그거는 안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퍼, 그 다음에 앞엔다도 사실은 볼트 체결되어 있잖아요. 국산차 기준 10mm 체결되어 있으니까 걔는 소모품에 가깝거든요. 사고 난 차 딱 보면 10mm 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꽝 사고가 나면 볼트짜리 그대로 해서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10mm짜리 볼트 토크 혹시 몇인지 알아요? 조임 토크? 한 10N? 그렇지, 10N이지. 그러니까 10N이 한 손으로 꽉 조이면 10N 나오거든요. 라쳇으로. 그러니까 되게 약하게 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걔는 오히려 드레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드레스에 해당되는 게 뭐 앞범퍼나 뒷범퍼, 펜다 요 정도는 이제 드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가나 이런 거 영향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쿼터는 달라요. 쿼터는 스판 용접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프레임이 들어가요. 용접이 돼 있으면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용접을 하는 걸 보면 보통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쇠를 용접하는 걸 풀용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풀용접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냐면 철판 강성이 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전면 추돌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힘을 지지하는 데가 사이드 멤버라고 해서 엔진하고 변속기 들어가는 그 길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사이드 멤버가 힘을 제일 먼저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옆에서 봤을 때 A필라 쪽하고 도어 트림 뜯어보면, 유리기어 뜯어내 보면 중간에 센터바 하나 쭉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어떤 차는 동그랗게 봉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차는 디귿자로 접어서 이렇게 스팟 쳐놨거든요. A필라로 힘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도어 쪽으로 그 중에 센터 그 바로 힘 전달되고, 나머지 하나는 밑에 사이드 실 쪽으로 해서 밑에도 보면 이렇게 다 디귿자로 접혀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힘을 그래서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제가 이제 정비 교육할 때도 두 가지로 개발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안전, 사람이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환경으로 기술이 개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 쪽이 아니고 지금 이 사고 유무 쪽 판단하는 거 딱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 멤버에서부터 이 안쪽에 있는 운전석에 있는 그 중앙에 강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성이 높다는 건 휘임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는 성질이 되게 강해져.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거는 또 연한 재질로 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처리 팽창 계수가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이제 햇볕에 딱 차가 딱 있으면 열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걸 풀용접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얘가 뜯어져요. 팽창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절대로 차에서는 풀용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팟을 치는 거거든요. 스팟이 SPOT라고 해서 점이란 뜻이에요. 점. 그래서 차는 무조건 스팟으로 찍고 조금 길게 용접하는 데가 있어요. 하체나 루프 쪽은 조금 길게 잡아서 요 정도로 해서 딱딱딱 용접을 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루프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도 있어 봤지만, 실제적으로 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이제 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차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짝 비틀리면서 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프에서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 왜냐면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하면 얘가 비틀어지는데 그 안에 완충제들이 들어가는데 용접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틀면 여기서 뿌다닥 소리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신차인데. 근데 여기 좀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열받아서 떨어질 놈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어지기는 하는데, 신차에서 막 그런 소리가 나면 어떤 손님이 그걸 감내하고 타요. 바꿔달라 그러지. 센터에 있을 때 겁나 소리 많이 했어요. 그게 용접에 사실은 되게 관계가 있고, 그게 또 이제 팽창 계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팽창 계수가 다른 이유는 운전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강성 높은 걸 써야 되고, 근데 다 그렇게 쓰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가공하는 거를 이제 보면 이제 스팟 치는 거죠. 이게
겁나 크잖아요. 스판 용접이 이렇게 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조 공정 당시에는 저렇게 긴 장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이제 수리하는 데를 가면 저렇게 긴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기 좀 리어 휠하우스 쪽이잖아요. 저기가 사고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CO2를 하는 거죠. CO2를 하니까 당연히 면이 달라지죠. 용접 면이. 그래서 원래 진단 평가할 때 그래서 용접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스팟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서 작업할 땐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못하죠. 얘는 지금 셰시밖에 없는데 수리할 때는 뭐 내장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변수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요건 좀 길게 때리는 거죠. 요건 스팟은 아니고. 여기 용접인데 지금 CO2식으로 좀 길게 잡아 때리는 거지. 요 과정이 사실은 너무 신기한 근데 이게 진단평가할 때 제일 중요해. 뭐냐면 이게 전착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스팟을 다 때렸잖아. 모든 금속은 불이 한번 닿으면 거기에 부식이 될 수밖에 없어. 부식이 될 수 없으니까 부식이 되지 않게 방청 작업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이 닿으면 거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진단평가할 때 왜 어디를 잘라서 다시 붙이면 그게 왜 감가가 되냐면 그 잘라서 붙인 데가 사고가 다시 나면 거기가 부러져. 그래서 감가가 되는 거죠. 안전성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이제 스팟으로 다 쳐놨으니까 불단 데에 나중에 녹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예 담궈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유의 색이 전체적으로 셰시에 다 똑같은 색이 돼. 얘는 약간 회색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연두색빛이 살짝 도는데 이게 되게 웃겨. 저 밑에 담겨있는 그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 저 도료가 항상 일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느 정도 쓰면 거기다가 약품을 계속 타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애들은 약간 현대기아 기준으로 녹색이 좀 심하게 녹색인데 어떤 애들은 약간 옅은 녹색, 어떤 애는 뭐 더 옅은 녹색 이런 식으로 약간 색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 타는 비율이 내가 봤을 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저렇게 담그고 꺼내면 전체가 다 똑같은 그 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평가할 때 그 창문 내리고 혹시 안쪽도 보죠. 우리가 내판 본다고 하잖아요. 내판을 왜 보냐면 이 내판색하고 후드의 내판색하고 다른 색 내판색이 이렇게 담그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간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 문을 지금 살짝 열어서 여기 걸은 거 보여요, 이거? 이게 현대기아들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웨더 스트립이라고 해서 웨더를 뜯잖아요. 배울 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기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웨더 스트립을 이렇게 딱 빼보면 저기를 잡아가지고 거기가 페인트가 안 들어가 있어. 신차는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게 있으면 무조건 걔는 교환이 아닌 거야. 저렇게 잡고 있으니까 거기가 전착이 안 들어가. 무슨 수입차들은 어때요? 수입차도 그런 애들 꽤 많아.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그냥 걔는 수리가 안 들어가는 차지. 보통 도막 중계를 찍으면 몇 나오는지 알아요? 현대기아나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도색 안 들어갔다는 기준이 90에서 100 정도 나오고 100 마이크로 정도 나오죠. 그 약간 저렴한 차들 뭐 쉐보레나 경차 이런 애들은 100이 좀 안 돼요. 한 60, 80 이 정도도 나오고 그것도 웃겨. 그리고 그거 아나요? 저 프론트 케이스잖아요. 타이밍 벨트하고 체인하고 차이점 알아요? 체인은 거기에 오일이 순환이 돼야 되니까 플라스틱 커버를 하면 플라스틱이 녹지. 그러니까 프론트 케이스가 알루미늄이면 무조건 체인이고 벨트일 경우엔 플라스틱 커버고. 왜냐면 이유는 오일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걸 부러운데 이렇게 전자동으로. 어쨌든간 진단평가할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진단평가할 때 그 판단하는 요소가 아까처럼 스팟을 예를 들어서 작업을 했어. 그러면 바깥에서 스팟을 치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스팟 용접기를 외부에서 파는 게 보면 끝에가 구리 성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팟을 치면 구리가 점점 닳아요. 그래서 원래 앞에 팁만 빼가지고 원래는 갈아서 쓰거나 아니면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 현실이 그렇지만 단가를 정비 공장에서 이제 낮춰야 되니까 갈아서 쓴단 말이에요. 갈아서 쓰면 뭐냐면 처음에 쓸 때는 그 스팟이 조그맣게 나오다가 점점점 이제 스팟이 굵어지지. 그러니까 스팟 사이즈도 달라지고 그리고 스팟을 딱 치면 여기가 열받았잖아요. 열받았기 때문에 저것처럼 방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리고 딱 치면 이쁘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가해가 약간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해져. 샌딩기 요만 납작으로 윙 간 다음에 퍼티를 바르지. 특별히 방청 작업도 하기는 하는데 모양새가 이쁘지 않게 되니까 갈아내고 퍼티를 바르는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스팟 자국이 없어지죠. 첫 번째 스팟을 찾는 거고, 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생리학되어 있기는 한데 스팟을 친 다음에 뒤에 쿼터나 이런 데는 보면 녹슬지 말라고 두껍게 로보트가 실링을 쫙 쏘고 지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여기를 뜯어야 되니까 이 실링을 걷어낸단 말이죠. 실리콘을 이렇게 쐈으면 얘가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를 쭉 걷어내니까 여기에서 딱 끊겨서 다시 쏜 자국이 생기죠. 그렇게 항상 사람은 떨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로봇처럼 일자로 딱 흔들리지 않고 쏠 수가 없어요. 쏘면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과도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손 이렇게 대고 그 에어 꽂아가지고 여기서 실리콘을 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얘를 손으로 잡고서 여기다 딱 대고 이렇게 쏘죠.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도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는 도어에는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고 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는 좀 많이 쏘고 어디는 좀 조금 쏘고. 그리고 도어가 처음에 오다를 내서 투싼 뭐 운전석 앞쪽 도어 갖다 주세요 그러면 실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다시 해야 돼요. 칠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뭐 유리기어랑 뭐 유리랑 스위치 다 옮겨요. 그 다음에 실리콘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색을 칠한 다음에 열 처리를 하죠. 근데 얘네들이 할 때는 열 처리 온도가 되게 높죠. 높기 때문에 페인트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근데 보통 밖에서 수리할 때는 온도를 그렇게 높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차 안에 내장재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열 처리 온도를 높여버리게 되면 내장재가 녹아내리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낮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밖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면 열 처리 온도를 그렇게 높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근데 도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리콘을 쏜 다음에 색을 칠하니까 이 실리콘 위에도 색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누르면 페인트가 약간 깨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찾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전착 도장, 스팟, 실리콘. 그 다음에 정비사들은 대부분 알 수 있는 볼트 풀림. 요 정도가 진단평가할 때 찾는 요소예요. 4개. 근데 여기서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100% 확률을 갖고 있는 건 전착. 전착이 달라졌다면 무조건 교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100%는 아니에요. 조금씩은 이제 확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확률을 조합해서 교환됐는지 판금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진단평가하는 사고 유무 찾는 그 근거예요.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쉽지가 않아.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뛰어난 조교가 계시니까 실제로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 뭐 있는데 다 빼고. 저도 이제 일할 때는 이렇게 일하거든요. 한번 차를 보죠. 도막 시정대 있으시지 않습니까? 시범 조교. 후드 어떻게 해요? 하듯이 해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후드는 원래 이렇게 쾅쾅 닫잖아. 안 그러면 안 닫히니까 이게 퍼티를 발라놓으면 퍼티가 나중에 떠요. 왜냐면 충격을 계속 주니까. 그래서 후드나 충격이 가해지는 것들은 웬만하면 교환해요. 뭐 보는지 설명 좀 해줘봐요. 일단 볼트 풀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네, 볼트 보는 거죠. 네. 그 볼트가 한 번 풀었으면 또 녹나거든요. 녹나는 것도 한번 봐주고. 여기는 보지 않나? 다 보긴 해요, 내 판. 그렇죠. 내 판은 여기 보는 거죠. 제가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뚫린 데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웬만하면 까시면 안 되고 이걸 까면 얘가 부직포가 꺾여요. 그래서 얘는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쪽을 보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로보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뿌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색이 들어가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있네. 보면 약간 회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내 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얘가 생산 당시에 전착할 때 이렇게 풍당 담갔는데 회색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회색이라는 걸 감지해 주고, 근데 교환이 됐으면 이것도 꽝이잖아요. 그럼 전착이 달라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힌지 볼트를 보는 거죠. 힌지 볼트가 풀렸는지. 근데 얘는 지금 살짝 풀렸네. 공구 자국 있잖아요. 거기도 풀렸어. 그러면 얘는 전착이 원래 회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수리하려고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후드를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교환하냐면 힌지 볼트 두 개잖아. 4개만 풀르면 떨어지잖아. 그래서 새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면 위에 한번 칠하고 밑에 한번 칠하고 열 처리한 다음에 와서 붙인단 말이야. 페인트를 칠할 때 힌지가 없는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힌지 뒤까지 색이 다 들어가. 근데 로보트가 이 제조 당시에는 달아놓고 페인트를 뿌리기 때문에 힌지 뒤에 색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 뒤를 보면 얘는 들어가 있지. 뒤에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얘는 교환으로 보는 게 아주 유력하지. 지금 두 가지만 딱 봤을 때는 교환이 유력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드는 특이하게도 얘 법적인 거잖아요. 배출가스 스티커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배출가스 스티커가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배출가스 스티커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차종에 따라서 여기에 배출가스 스티커 안 붙이고 이런 데다 붙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라도 어딘가 배출가스 스티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얘는 지금 교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뭐 솔직히 이 정도 되면 그냥 원래 성능장에서는 교환으로 이미 났어.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이제 후드를 한번 또 이제 도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굴려보면 전방 사고, 측방 사고, 그래서 찍을 때도 원래 맨 앞에 130이면은 뭐 이 정도면 정상으로 봐요. 200 이하는 무조건 정상으로 보는데 200 이하를 정상으로 본다고요? 100이 아니라 아까 100 나오고. 그 마이크로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페인트도 칠하는 것도 로보트가 칠할 땐 똑같지만 밖에서 작업할 때는 얘는 판금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애고, 이 사람은 판금한 지 20년 된 베테랑이야. 이 사람은 한 번만 딱 칠해도 딱 100 나오는 사람이고, 6개월 된 사람이 딱 칠했는데 600, 여기는 1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사수가 딱 보고, 야, 이상하지 않니? 이상한데요? 한 번 더 칠해. 한 번 더 칠하면 이제 좀 괜찮아지지. 그러면 쟤면 이제 200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칠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도 달라. 그래서 그 편차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200 이하는 웬만하면 정상으로 그냥. 그러면 만약에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앉아서 여기가 스크래치가 났어. 근데 뭐 탈부착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그렇지, 씌워가지고 도색만 했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표시 안 해, 그런 거는. 성능장에서 표시 안 해. 그리고 이거 잡는 것도 도막 지원기도 봐봐. 이걸 166, 이게 조금 달라.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도색도 다시 다 이거 교체도 하고 도색도 한 거네요. 2번 정도 사고가 났을 거야. 근데 여기도 보면 133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300 정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고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전방 사고, 측방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찍는 게 앞쪽에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이드 쪽에 측방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쪽 사고는 앞에는 뭐 하나 콩 박았을 정도 있지. 근데 얘 지금 구조적 특성을 보면 얘가 부딪힐 정도면 범퍼는 데미지 먹었지. 그릴이나 이런 쪽은. 그러면 이쪽에 대한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지. 근데 얘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판 내리 그러면 볼트가 풀리겠지. 근데 정비사들은 이제 이런 거는 알지. 얘 작업하면 뭐 풀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근데 수입차들은 보통 T를 쓰니까 연장 자국이 나는 건 대번해 보이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여기에 있는 지금 볼트들의 내부가 얘 앞놈이니까 얘네들이 더 연장 자국이 더 많이 나잖아. 우리 그냥 국산차들 이런 애들보다 얘네들이 더 확실히 안에가 까이거든. 왜냐면 안에가 육각으로 빼쪽하니까. 근데 얘네들 보면 지금 상처는 없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여기까지만 작업을 했을 것 같고, 얘네들은 작업 안 했겠지.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 정비 목적으로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그리고 원래 전판 내리 있을 경우에는 그 이쪽에 보면 임팩트 센서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비할 때 임팩트 센서를 풀 일이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을 탈거한다 해도 임팩트 센서 커넥터만 빼지 누가 임팩트 센서 풀러. 그래서 원래 근거 중에 하나는 임팩트 센서를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연장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범퍼 앞단에 보면 앞에 나와 있다고, 외기 온도 센서가. 그래서 외기 온도 센서는 사실 범퍼 작업할 때 교환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기 온도 센서가 쇠붙이로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리벳이나 이런 거를 보통 바뀌어, 수입차들은 특히. 근데 사고가 나면 걔가 대부분 부러져. 그래서 나는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우선 보는 거지. 이건 내가 정비사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 포인트 중엔 또 하나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이트가 요즘은 전방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얘네들은 교환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거의 다. 근데 보면 얘네들은 LED 같은 경우 요즘은 거의 다 LED니까, LED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지금 수입차라 BMW라 조금 위에서 안 보이는데, 현대기아들 같은 경우는 LED라 좀 비싸기 때문에 제조연월이 써 있어. 그래서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돼. 왜냐면 얘가 문 열면 차대번호하고 제조연월이 써 있으니까, 그거에 비교해서 라이트 제조연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 그래서 후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정비는 진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얘네들은 볼트를 봐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정비사들은 이런 거야 뭐 일도 아니니까. 저 질문이 있어요. 네, 펜다가 플라스틱 차들도 확인이 돼요? 일단 도막 층계로는 안 나오고요.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
아니야. 도막 추정계가 나왔으니까 아니지. 봐봐, 얘를 찍으면 여기 AL이라고 써있지. 알루미늄이잖아. 만약에 철이면 이렇게 되면 FE로 바뀌었잖아. FE로. 아. 얘는 철이고 가운데 FE고 알아서 이. 얘는 알루미늄이고. 아. 플라스틱이면 범퍼가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을 재면 넌 메탈. 플라스틱은 못 재요. 그래서 뭐 요 카바 벗기고 정비에 관련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얘를 보면 여기도 풀림 자국 있네. 근데 풀렸다고 해서 반드시 교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펜다 같은 경우는 얘는 볼트로 체결되니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판금하는 정비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 둘, 이쪽에 하나, 셋, 넷, 5개 정도 풀리면 펜다는 떨어지거든. 그러면 정비사 입장에서 5개 풀리면 떨어지는데 얘가 교환이 낫지. 판금하거나 이러면 돈이 더 들지. 하려면 또 라벨링 해야 되지. 아,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다. 만약에 네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살짝 해서 여기 도색을 다시 했다. 그러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야 되잖아.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 마스킹 테이프 붙인 라인이 거기가 살짝 올라오지. 그 턱걸이가 마이크로 단위로 하면 100마이크로도 넘게 나와. 그리고 쭉 라인이 보여. 그러니까 얘가 그런 자국이 있으면 무조건 그쪽은 방금 도색이 들어간 거지. 혹시 그리고 그 도막 측정기로는 정상 범주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오글오글해 보여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교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사고로 교환을 한 거를 보는 것도 있고 누군가 손을 대서 도색을 하거나 교환할 수도 있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기계로도 보고 그다음에 이게 네. 어쨌든 수치는 잘 나오지만 수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이걸 통째로 아까 말한 것대로 갈아 버렸으면 수치상으로는 정상인데 풀림 자국으로 보면 그건 다른 거 갖다 낀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능장에서는 얘는 지금 도색이 정상 범주인데 볼트가 풀렸잖아. 진짜 빡세게 보는 애들은 그냥 이거 교환 놔봐. 왜냐면 펜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드레스야. 소모품에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또 작업 5개만 풀으면 떨어지는데 굳이 이걸 망치로 또 당기고 있지는 않거든. 근데 요런 애들은 BMW 애들은 부속 자체가 비싸니까 판금하기도 해. 하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판금하게 되면 도막이 높게 나오지. 근데 얘는 지금 정상 범주 되니까 그냥 이 성능장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교환 놔버리는 케이스가 90% 이상이야. 사실은. 그럼 이것도 갈고 이것도 갈았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일단 이쪽 그래서 보려면 사실은 얘도 나는 더 정확히 하려면 내판을 지금 근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내판 근거를 못 잡았으니까 안테나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 저기서 아마 카메라를 안 보이실 거예요. 교환이 맞네. 이쪽에서 보면 얘가 검정색이라 좀 헷갈리기는 한데 한번 봐봐요. 페인트를 칠하면 여기까지는 색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색이 제일 안 들어가는 데가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쪽은 색이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는 이 안쪽부터 여기까지 보면 색이 다 깜장으로 다 칠해져 있어. 깜장으로 볼 거예요. 이건 깜장으로 칠해진 게 아니라 내판이 깜장인 거야, 그냥. 저 안에를 보면 다 깜장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보면 돼. 교환으로 일단 보고. 근데 얘가 교환이 됐으니까 전착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수입차들은 대부분 보면 안에가 깜장인 경우가 되게 많아. 얘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얘기하긴 했는데, 여기 지금 고무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페인트 칠하고 누가 손댔어. 그러니까 문댔어. 이 작업 잘못한 거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보려면,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재봤을 때 아까 600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1mm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능성은 두 가지야. 판금을 했을 수도 있고 교환했을 수도 있고. 교환이란 여기가 지금 A필라인데 여길 잘라서 여길 넣었을 수도 있는 거죠. 판금을 했거나 교환을 했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명확하지는 않은데 A필라를 5달을 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거든요. 어떻게 작업하냐면 그 그라인더를 윙 자른 다음에 재단을 해서 여길 다시 새 걸 자른 다음에 대가지고 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용접을 하지. 통째로 온 걸 다 잘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온 것도 잘라서. 그렇죠. 성형을 해야지. 실제로는 도어 같은 경우도 여기가 뭐 콕 찔려서 빵꾸 났어. 그러면 이걸 교환하기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알려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00 정도 나오는데 170 큰 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0, 200 근처 막 요 정도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높아지잖아. 여기가 지금 제일 높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딱 잘라서 그 용접으로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한 다음에 그라인더로 열심히 갈아. 그럼 면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퍼티를 두껍게 바를 수밖에 없지. 잘라서 한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한 군데가 볼록 올라와요. 근데 이게 지금 잘라서 한 건지 아니면은 펴서 퍼티를 높게 바른 건지는 일단 이 상태로는 알기는 어려운. 알기는 어려운데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찌그러졌어. 그러면은 충분히 피기 때문에 골고루의 느낌이 더 많지. 도막이 나오는 수치를 그래프로 찍어보면 조금 점점 높아지다 이렇게 확 높아지는 이게 황금은 거의 없다라는 거지. 지금은 도막을 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뭐 황금을 했는지 이제 스팟을 봐야지. 여기에 스팟이 있을 텐데 근데 웨더 스트립에 가려져 있으니까 현대기아들은 쏙 빼면 빠지는데 얘들은 안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비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살짝만 제끼면 스팟이 보이거든요. 이 정도만 제끼면 스팟은 살아있죠. 보여요, 요 스팟? 네. 동그란 거. 교환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교환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스팟을 봐야 돼. 살아있잖아. 이거 퍼티 올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스팟 자국이야. 오리지널 스팟 자국이야. 오리지널 스팟 자국이요? 이 오리지널이에요? 일률적이잖아. 간격도 일률적이고. 그럼 요거는 사고긴 사고지. 사고차는 맞아요. 사고차는 맞는데 교환을 안 한 거야? 그러면 W. W는 웰딩, 용접 들어갔다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땐 교환으로 보인 느낌이 완전 교환 느낌인데 성능적인 솔직히 이 정도 되면 그냥 교환 나. 지금은. 보면 교환은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정확히 지금 해야 되니까. 근데 안에 봐서 스팟을 봤잖아. 얘는 웰딩이 여기 살아있으니까 스팟 자국이. 그러면 여기를 이제 겁나 빠대 바른 것이 그냥. 사실은 황금. 근데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는 교환도 놔도 지장이 없는 상태. 근데 봐봐. 얘가 데미지가 이렇게 왔다는 건 과연 얘는 멀쩡할 것이냐. 근데 이것도 생각 잘해야 돼. 교환되고 황금 됐을 수도 있어. 1000 나왔어 1000. 그래서 이건 내판을 봐야 되거든. 내판을 보려면 요 유리의 이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차들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는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중으로 꽉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기아들 같은 경우는 얘가 높고 여기가 낮잖아요. 보통 다. 그럼 유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 웬만하면 보여요. 보이네. 근데 안에 내판 저쪽까지 보면 회색이야. 쟤랑 비슷한 후드랑. 저 안에 하얀 거 보여요? 색 안 들어간 거? 힌지 있고 안에 색이 안 들어갔잖아. 그지? 얜 지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동영상에 보면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여기다가 뭘 걸고서 전착을 했잖아. 전착은 다 들어가는데 힌지에 가려가지고 본색이 안 들어가는. 얘는 그냥 황금. 박아서 사고 난 게 아니고 어디 긁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얘가 지금 꺾였잖아요. 꺾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방사고 이거는 아니면 측방으로 해서 이렇게 사고 났을 가능성이 지금은 되게 높죠. 왜냐면 앞에 사이드 멤버 쪽에 그 용접이나 황금한 흔적이 없잖아. 그럼 전방사고는 아니란 얘기인데 힘이 전달돼서 여기가 꺾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앞이 당연히 사고가 났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 얘가 꺾일 정도면 측방사고라는 얘기.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야지. 휠하우스도 잘 봐야 되고. 정비는 진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여기만 살짝 들면 요 안에 볼트. 이거 작업을 한번 했네. 이건 지금 하얗게 날린 거. 이거는 광택 작업이나 뭐 샌딩 작업 했을 때 이렇게 날리는 거죠. 지금 안에 보면 힌지하고 요 트렁크 리드 이 사이에 흠이 있는데 원래 얘가 지 거라면 페인트가 저기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로보트가 뿌리니까. 근데 교환을 하면 요거 볼트 2개 풀러가지고 내려놓은 다음에 얘를 칠하고 넣으니까 색이 다 들어가지. 그래서 보면 들어갔죠. 그리고 볼트를 봐야지. 근데 봐봐요. 힌지 볼트 저 육각이 지금 연장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어요. 교환이 아니야. 여기까지 봐줘야 돼. 이게 지금 얘네들이 판금이든 뭐든 작업을 하면서 날려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볼트 대가리를 봐줘야지. 대가리를 지금 봤더니 연장을 안 됐지. 그냥 판금이야. 정확하게는 판금이야. 뜯지 않았다. 뜯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 그리고 또 의심이 되면 내가 실링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링이 사람이 되면 흔들리는데 이게 여기서 트렁크 리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끝에가 지금 4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4mm가 일률적이어야 돼. 근데 사람이 손을 대면 이게 움직여.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사오면 이 실링이 이게 없다는 거지? 없어. 이거 자기가 쏘고 그럼 껴야 되는 거예요? 쏴야 돼. 쏘고 색칠하고 열 처리하고. 근데 이거는 왜 안 발라주지?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부품집에다 얘기해봐. 왜 이걸 안 발라주지?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이유가 있나? 안 바르는 이유가?
요 사이에 지금 색이 또 안 들어갔어. 요것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거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얘는 근데 일반 성능장에서는 요 정도면 교환을 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리고 원래 또 리어 패널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 차들은 SUV도 그렇고 이런 고급 차량일수록 원래는 스페어 타이어 자리잖아. 근데 거기에 플라스틱 이제 카바들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열어봤자 이쪽이 안쪽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정비소니까 제일 좋은 거 요거 카바 벗기는 거 5분이면 푸르잖아. 5분 10분이면 푸르잖아. 여기는 그렇게 확인해도 되고, 정 만약에 그것도 싫다 그러면 요것만 빼면 되지. 근데 아니 이렇게도 보면 보면 돼. 여기 스파 살아있잖아요. 네. 어쨌든 요 스팟, 요 스팟. 어쨌든 교환은 아니야. 그죠? 이해되죠?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으면 교환은 아닌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해서 쿼터 쪽도 안을 보고 싶다 그러면 더 빼도 되지. 더 빼서, 근데 코크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중고차 와서 안쪽은 얘는 카바이 때문에 안 보인다. 이거를 다 문에 있는 다 다 뺏겨놓고, 여기 빼서. 앞에 다 뺏겨놓고 뒤에다 뺏겨놓고. 이게 고급 차량일수록 얘는 지금 카바가 씌워져 있는데 원래도 여기 스팟이 이렇게 있다고. 살짝 제끼면 여기서 좀 보이기도 해. 아, 얘는 방금 한 거 같은데? 라인. 마스킹 테이프 자국이잖아. 아 여기가 보이지? 예. 이쪽도 작업했네. 근데 생각을 잘 해봐야 돼.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했다는 얘기는 봐봐, 작업자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거든.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교환했을 가능성보다는 판금일 가능성이 되게 많지. 형 이게 520이나 이런 차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아, 이게 오리지널 실이야. 이게 저렴이 버전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냐면, 얘 실을 잘 보면 가운데 있는 주름이 거의 일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밖에서 작업하는 실리콘 건이 있거든. 우리가 실리콘 작업해서 보면 끝에 마개 쪽 잘라가지고 끼잖아. 그걸 실리콘을 쏠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도 분명히 요 윗라인이 꺾이거든.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앞에 콘을 끝에 마개를 낄 때 이렇게 잘라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안 나오고, 왜냐면 동그랗게 잘렸잖아. 이런 식으로 작업이 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보면 써서 하더라도 해도 약간 이렇게 라운드져서 나오지. 근데 웬만하면 오리지널 애들은 거의 일자에 가까워. 딱 봐도 이거는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없다고. 사람이 이렇게 억지로 민다고 해도. 이건 기계가 있다는 거. 이거는 로봇가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끊어서 물결을 만들 수 있긴 한데 끝나는 라인이 사실 여기가 딱 맞는 건 이건 로봇가 한 거야. 가끔씩 그런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말캉말캉하고 페인트가 떨어져. 걔는 겁나 단단하거든. 근데 얘는 스팟이 사실은 요 안에 있어. 여기가 용접 부위니까 스팟을 찍고서 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걸 덮은 거지. 어쨌든 요런 타입들은 지 거다. 요거를 밑에서 보면 이쪽 뒤쪽에 리어 패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리어 패널하고 밑에 플로어 패널 요 만나는 쪽에 저 지렁이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어. 아니면 리프트 띄워서 보면 제일 정확한데, 저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여기도 보면 아까 얘기한 그 실리콘이잖아.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만약에 뒤쪽에 사고 나서 교환을 하면 이걸 헤라로 쓱 밀어서 껴야 돼. 왜냐면 여기다가 교환을 하려면 스팟을 쳐야 되잖아. 그러면 스팟은 전기로 치는 건데 실리콘이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해 스팟이 안 쳐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긁어내야 되지. 여기만 일부 긁어내서 판금 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라인이 여긴가 어딘가 끊기지. 왜냐면 헤라로 긁어냈으니까. 여긴 작업 안 했고 지꺼운 거고. 얘는 그러니까 뒷방 사고는 안 났고. 여기까지 이런 실리콘 다 있잖아. 이런 거 다 오리지널 실이라는 거지. 처음에 이런 거 봤었을 때 약간 다 사고 난 것처럼 막 아니야. 그거는 오리지널이야 다. 실이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막 여기랑 막 이런 데가 이어지지도 않고, 어쨌든 사설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단단하게 뭔가를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거의 일자에 가깝게 나오고, 사이드 실도 얘네들은 언더커버 있고 사이드 실이 플라스틱이라.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실이 얘네들은 보여. 띄우면. 네. 요거 아까 그 실이잖아. 요게 있으면 다 지건 거지. 절실 그대로. 다 고실. 이쪽 사이드 실도 작업 안 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지. 그리고 앞쪽도 커버 따면 좋죠. 오일 새는데? 민서가 왜 차에 오일을 세게? 어디 새는 거야? 아저씨 앞쪽에 새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세요? 에이, 카센터 사장님 차 이거 얼마 전에 작업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은 오일 누유가 얼마나 큰 대참사를 만들 수. 그러면 실이 국산차랑 외제차랑 달라요? 이런 것처럼 폭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이거 머테리얼도 틀린 거예요? 좀 틀리지. 경도가 달라. 뒷방하고 앞방 없는 차 같고, 범퍼 정도는 했을 수 있고. 근데 잔 스크래치가 이렇게 많아? 잘못 샀네. 사고차 아니에요? 사고차.
저게 검정색 차라 되게 보기가 쉬운 거고, 이거 흰색 차 한번 볼까? 이게 전차기야. 잘 티가 안 나. 티 나요? 구분이 잘. 근데 이거 집 거는 맞아요. 밑에 색 안 들어간 거 보이세요? 볼트도 육각의 안쪽에 안 까였잖아. 요거는 작업을 안 한 거죠. 흰색이 보기가 어려워. 깜장색이 제일 보기가 쉬워. 여기도 실리콘.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눌렀을 때 느낌하고 눌렀을 때 잘 들어가는데 이거? 이게 소프트한 느낌. 소프트한 게 순정이고. 소프트한 느낌이 질 거야. 이게 밖에서 한 건 따닥하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열 처리 온도가 다르다니까 그 얘기야. 그리고 이게 테이프도 있어. 실리콘 테이프.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 순정이면 손톱 이렇게 넣잖아요. 손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누르니까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좀 이따 보면 손톱 자국 없어져. 원래대로 돌아가. 근데 밖에서 한 건 안 없어져. 그리고 이 끝에 간격이 항상 일정해야 돼. 이걸 보는 게 더 맞다. 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나는 그러니까 칠하는 거 너무 막 칠해서 이거 아, 사설에서 그건 한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차라리 간격이랑 로버트가 뿌리는 그 흔적이. 그 로봇가 뿌렸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나오다가 한번 공기 차가지고. 아, 이런 거는 여기가 꺾이잖아. 로봇가 나오는 실리콘 나오는 양은 일정한데 이렇게 라운드 젖어 있으니까 라운드 젖어 있는 데는 실리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꺾인 데에 주름이 잡혀. 얘도 보면 살짝 잡히면서 이렇게 떡지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일률적으로. 꺾인 데가 그래. 아, 이거 후드도 갈렸나 본데? 아, 이것도 갈렸네? 펜다도 갈렸네. 이쪽 펜다 갈렸네. 펜다가 이쪽에 회색 계열이잖아. 근데 얘 봐봐. 갈렸잖아. 볼트도 다 풀렸고. 완전히 검정색이잖아요. 이 안쪽도 검정으로 보이고. 봐봐, 다르잖아. 회색 계열이잖아. 여기서도 보여 아예 그냥. 근데 안쪽을 주로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페인트를 뿌리다 보면 안에가 흙 뿌려져. 그래서 약간 색이 명확히 안 보이거든. 근데 잘 안 뿌려진 데가 여기가 안 뿌려지니까 나는 여기를 완벽히 보려고 하는 것이. 회색 계열이야. 보이죠? 네. 네. 후드도 교환된 게 맞고 얘 지금 꼈다 붙였잖아. 아, 자국이. 보통 끝에를 살짝 잡아 띄거든요. 아, 여기를 띄었네. 이렇게 띄었네. 여기서 한번 쉬셨네. 근데 여기 안에는 깜장이잖아. 깜장이면은 교환. 꼭 정답은 아닌데 솔직히 수입차들은 교환하면 내판이 거의 깜장이야. 100%가 아니긴 한데 한 80% 이상의 확률로 깜장으로 와.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적으로는 여기 위에 저기도 색깔이 여 안에 약간 이런 색깔처럼 이 본넷도 나와야 되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회사 색깔로 이게 여기도 안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풍덩 당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여기 비춰봐봐. 네가 봐봐. 큰 거울로. 봐봐. 저색 약간 여기는 색이 살짝 흰색이 들어갔는데 여기 안 들어가. 약간 회색 계열이잖아. 그리고 여기도 볼트 안 풀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펜다는 또 보는 방법이 여기 본색 바르고 그 다음에 클리어를 뿌리잖아. 유광 클리어를 뿌리잖아. 사실 클리어가 여기가 잘 안 들어가. 근데 둘 다 보면 맨질맨질하거든. 얘도 도색은 한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확실히 높아요. 그치, 높지? 도색은 한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녹슨 거는 풀른 자국이에요. 녹이 왜 쓰는 거냐면 연장을 대면 거기가 열이 발생돼.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가 녹이 쓰는 거예요. 페인트도 까지고. 저기도 갈았고 이거 갈았고 문짝 갈았고 그럼 이것도 갈았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갈지는 않았지. 도색은 들어가고. 내판색이 같잖아. 여기는 15년이잖아요. 15, 11월 5일. 한번 몇 년식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몇 년식이야? 15년씩. 그럼 지 거고 이쪽 사고 나서 얘 갈았네. 얘는 그러면 요 스티커가 없잖아. 그러니까 싸제. 실리콘을 잘하긴 했다. 되게 일정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0%가 되면 안 돼. 실리콘은 확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 내판이 제일 확실해. 너무 확실하잖아. 아무튼 요 맥락은 요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